안녕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주식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에이스입니다. 주식 영상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아요. 한 5-6개월 정도 제가 정치나 이제 사회 이슈 영상만 올렸었는데 이제 다시 주식 영상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 이벤트들을 정리해서 올릴 예정이고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종목 보시면서 저랑 같이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뭐 종목 이야기보다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코스피 일봉 차트, 주봉 차트인데 한 주간 한 1.6% 정도 상승을 했어요. 코스닥도 보시면 3.49%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이 괜찮죠?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어요. 확실히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은 어떠신가요? 시장 대비 이렇게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지 이걸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내 종목이 안 오르고 있다면 그럼 안 되겠죠.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 말고 저처럼 이제 평범한 직장인 분들, 스윙이나 중장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이 아마 꽤 많으실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거거든요. 이 시장이 이렇게 빠졌으니까. 근데 시장이 올라올 때 과연 내 종목이 올라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시장은 올라오는데 내 종목이 안 오른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를 건 자르고 어느 정도 포트 개편을 좀 해줘야 됩니다. 시간 지나면 오르겠지. 뭐 오릅니다. 오르긴 올라요. 근데 그게 정말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이거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절을 못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경험상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계좌에 실현손익 찍히는 게 싫은 겁니다. 계좌에 딱 이제 안 팔면 손실이 아니다 이런 마인드인 거거든요. 안 팔면 손실이 아니니까 그냥 들고 간다. 이제 계좌에 실현손익이 찍히니까 이게 아깝고 속이 쓰려서 손절을 못하는 분들 계시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손절하면 왠지 다음날 개급등할 것 같은 거죠. 그럼 배가 너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 또 손절을 못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걸 손절하고 예수금이 생기면 그 돈으로 다른 거 매매할 종목이 안 보인다는 거죠. 왠지 다른 걸 사도 오른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다른 거 매수했다가 또 물릴까봐 이 겁이 나서 이제 손절을 못하죠. 보통의 경우 이렇거든요. 저도 포함해서.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씩 손절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시장에서 포트 개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아주 오래전에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기억이 나는데 주식이 상승장일 때는 거의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돈을 벌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때는 뭐 누가 잘하네 못하네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차이가 느껴져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소외감이 없습니다. 왜? 어쨌든 다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하락장에서는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과 좀 초보자분들이 갭이 꽤 크게 벌어져요. 그래서 하락장을 경험을 해본 이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손절치기 힘든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이유를 극복하면서 포트 개편하는 방법을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 이제 실현손익 찍히는 게 아깝고 속 쓰려서 손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 했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예수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매매를 하시면서 또 어쩌다가 우리가 또 수익을 내잖아요. 또 가뭄에 콩나듯 수익이 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10만 원의 수익을 냈다. 그러면 물린 종목 중에 10만 원만큼의 손절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실현손익을 0으로 맞추면서 물린 종목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자를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계좌에 마이너스가 안 찍히게 하면서 예수금을 확보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수익이 날 때마다 조금씩 내 계좌의 악성 종양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제거해 나가는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까지는 좀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손절하면 계급등할 것 같아서 손절 못 하시는 분들, 아마 이런 생각 가지고 물려 계신 지 최소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되셨을 거예요. 확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몇 개월, 몇 년 동안 계급등을 안 했는데 내가 손절 친다고 급등이 나올까요? 이게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가능성 때문에 아쉬워서 손절을 못 한단 말이죠. 일단 손절을 치기로 결심했다면, 계좌를 이제 포트 개편하기로 결심했다면 그냥 과감하게 자를 건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종목 자체를 그냥 보지 마세요. 이거는 주식시장에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종에서도 삭제하시고 아예 안 보시면 됩니다.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손절하고 막 더 급락 나와서 내려가 와 기분 좋다 역시 막 이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지 말고 그냥 뭐 아예 없는
종목 셈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손절하기로 결심을 하면 그 다음에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쳐다보지 말자라는 거고요. 세 번째, 손절을 하고 다른 걸 사도 또 물릴 것 같은 불안감. 이제 한번 크게 물리고 한번 계좌가 박살이 나면 겁이 나거든요. 예전에는 겁도 없이 그냥 막 매수 막 신용 미수 막 매수했었는데 한번 이렇게 계좌 박살 나면 이제 겁이 납니다. 자신감이 하락해요. 새로 매수해도 또 물릴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하고 당연히 종목을 잘 찾아야겠죠.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떻게 매매해야 하는지 그런 정보는 사실 유튜브에 차고 넘칩니다. 종목 추천도 차고 넘치고요. 주식 방송 보시면 하루에도 몇십 종목이 추천이 나와요. 매매법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말고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없더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물린 그 종목을 한번 매매 복귀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왜 고등학교 때도 오답노트 같은 거 공부하시는 분 만들었잖아요. 수학 문제라든지 틀린 것만 모아서 다시 풀어보는 거죠. 내가 이걸 왜 틀렸나?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20% 이상 물린 종목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이 종목을 매수했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그때도 다시 이 종목을 매수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마이너스 20%라고 정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표를 하나 올려드릴 텐데 마이너스 25%가 넘어가면요 상한가 한 방으로 복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에서 마이너스 50%가 손실이 나면 손실은 마이너스 50%지만 이거 복구되려면 100% 올라야 되거든요. 이거 다 아시죠, 여러분? 주식이 이게 코인도 아니고 100% 올라가는 게 쉽나요?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바이오라면 또 모를까 일반 종목이 100% 오르는 일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20% 이상 물린 종목 중에 이 종목을 매수했던 그때 그 과거로 돌아간다면 내가 그때도 이 종목을 매수할까?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복귀를 해보는 겁니다. 바둑에서 복귀하는 거 있죠. 아 진짜 이거 내가 미쳤었네. 내가 이걸 여기서 왜 샀지? 이런 깨달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한 단계 성숙을 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종목 안 사시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테마주들 있죠. 그런 종목은 이제 손절의 대상이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은 다시 봐도 좋아 보여. 그때로 돌아가도 내가 이거 샀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그냥 완전히 잘라내지 마시고 좀 더 지켜보고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손실 중인 거 그냥 무조건 다 손절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시장이 딱 보시면 이제 하락장이 어느 정도 멈추고 상승장으로 돌아서잖아요. 물론 다시 좀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락이 멈추고 시장이 돌아설 때 탄력적으로 잘 오르는 섹터들이 있거든요. 이게 하락장 때는 어차피 모든 종목이 다 내려옵니다. 일부 테마주 빼고 뭐 좋은 종목, 나쁜 종목 다 빠져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손절을 결심했다면 보다 좋은 종목으로 잘 오를 만한 종목으로 갈아타는 거죠. 이거 포트 개편이라고 하잖아요. 수익을 내서 손실을 최대한 복구하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 손절 쳤다 칩시다. 1,000만 원 손절하는데 그걸 계속 들고 있으면 여기까지 하면 한 800만 원 마이너스 800, 700 이렇게 된다라고 쳐보세요. 손절해서 이거를 4, 500 이상으로 그 최대한의 손실을 복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좌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손실을 최대한 빨리 복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요. 이거 하락장에서 이렇게 한 번 하락장이 올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 시장을 떠나거든요. 한번 저희 최근에도 뉴스를 좀 봤는데 한번 볼까요? 검색을 좀 해볼게요. 뉴스로 보세요. 떠나는 개미 잡아라. 뭐 개인 투자자 떠나는 개미들 그쵸? 일일 거래대금 절반 이상 뚝 이런 식으로 떠나는 서학개미 다 떠나요. 삼성전자 떠나고 뭐 다 떠나요. 그쵸? 왜 그러냐면 이 하락장을 한번 경험하면 사람들이 멘탈이 나가거든요. 특히 주식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하락장을 처음 경험하신 분들, 와 주식이 이런 거야? 이렇게 상승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하락장 한번 경험해 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뭐 돈 복사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지금은 돈 삭제죠. 돈 넣으면 그냥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하락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시장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락장에서는 물린 거 잘라내서 수익으로 멘딩하는 작업, 이 작업을 여러분들 꼭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하락장 한번 올 때마다 물리면 그냥 뭐 존버 1, 2년 아무것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그러다가 다시 상승장 오면 남들은 다 수익 낸다고 하는데 나는 물린 게 아직도 복구가 안 돼서 만족해야 되고, 이러면 이제 멘탈이 나가거든요. 그것도 다 마저 복구되지도 않습니다. 다 복구되지도 않아요. 하락장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어느 정도 지수가 뭐 제가 생각해도 막 이게 막 전고점까지 막 코스닥 1천 이렇게 갈 거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오르다가 다시 박스권 장세가 되면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시장이 막 그렇게 전망이 아주 핑크빛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버텨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 꼭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다라는 거, 물린 거 잘 탈출하시고 예수금 만들어서 수익이 나면 물린 종목들에서 일부는 비중 조절도 하시고, 그다음 다음 매매도 한번 준비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한다고 계좌 덮고 닫고 그냥 꼴도 보기 싫다 주식 이러지 마시고, 이런 장에서는 또 해야 될 작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좋은 종목 찾아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해볼게요. 예전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이제 다음 주에 매매할 종목들을 영상으로 올릴 텐데, 제 스타일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제 단타 매매 안 하고 그냥 뭐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기회가 되면 뭐 하겠지만 수익 매매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제 스타일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도 해주시고, 제가 공유하는 종목들 주말에 같이 공부해 보시면서 같이 매매하면서 대응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다음에 리딩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같이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매매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랫부분에 오픈 카톡방 링크를 하나 남겨둘게요. 뭐 리딩방, 유료방 이런 거 절대 아니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매매하는 친목방입니다. 입장하셔서 같이 저랑 이야기 나누시면서 지금 한 30분 정도 있거든요. 30명 정도 있는데 이야기 나누면서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살아남아만 있어도 양호한 거다. 기회는 또 온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운 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또 성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에이스였습니다.